마음을 열어드려요. 혼자가 아니에요. 지금 시작합니다. 맘앤맘 톡톡. 나도 좀 살자. 엄마는 힘들어. 아빠도 힘들다. 그래도 사랑한다, 아가야. 육아맘 힐링 토크쇼 맘앤맘 톡톡. 안녕하세요 여러분. 육아 힐링 토크쇼 맘앤맘 톡톡 시즌3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자리하고 계시는 현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거준맘 김현주입니다. 그리고 맘들의 이야기를 함께 풀어주실 오름동행의 심용현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방송이 나가고 주변의 반응은 좀 어떤가요? 심 대표님 어떠세요? 네, 저는 나쁜 역할만 해서 나쁜 역할이셨나요? 뭐 항상 저는 소신 있게 제 이야기만 하는 제 성격을 주변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어서 잘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열심히 한다. 다들 과묵하시군요. 잘 듣고 있다. 그냥 아. 그 정도. 네. 잘 듣고 계시고 댓글도 소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우리 현지님은 어떠세요? 저는 열심히 해봐라. 너 그렇게 이런 느낌입니다. 너 그렇게 이게 뭘까요? 사연을 읽을 때 보면 점점 배우가 되어간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감정이 실려요. 특히 얄미운 역할을 굉장히 잘하더라. 너 그런 것 좀 소질 있더라. 이런 이야기. 혹시 주변 분들이 네, 요즘에 원래의 종종. 모습으로 알고 계신 거 아닐까요? 종종 듣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현지님께서는 어느 마음의 사연을 가지고 오셨다고 하던데요. 이번에는 어떤 이야기인가요? 저희 육아맘 힐링 토크쇼 맘앤맘 톡톡이 정말 이제 많은 분들의 관심을 얻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이 프로그램의 취지가 장애인식 개선과 육아맘들의 고민을 담는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정말로 이제 실제로 이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을 키우시거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사연들이 꽤 많이 저희 프로그램에 문을 두드리고 있어서 오늘도 제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딸을 키우는 엄마의 사연을 소개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소개하기에 앞서서 정말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용기 있게 이런 사연을 주시는 엄마 아빠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연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딸을 키우고 있습니다. 저희 딸이 9살이 되었으니 제가 아이를 데리고 발달센터를 다닌 지도 벌써 6해가 되었네요. 딸아이는 1년 유예를 해서 올해 초등학교 1학년이 되었는데요. 학교에 가니 유예할 필요가 있었나 싶게 여전히 또래 아이들보다 느리고 실무원 선생님 없이는 교실을 찾아 들어가는 것도 힘듭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한 달에 딸아이 앞에 센터비가 300만 원 정도. 아이 아빠의 월급이 딸의 치료비로 다 쓰인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하지만 지금보다 더 나빠지면 어쩌나, 퇴행하면 어쩌지 싶어 멈추지 못하고 6년째 아이를 데리고 센터를 도는 일상을 살고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너희들 노후는 누가 돌보냐고 치료센터비 줄이고 너희들에게 투자하면서 사람답게 살라고들 하는데 뭐가 맞는 것인지 오늘도 저의 머리는 아픕니다. 그러는 와중에 센터비는 자꾸 오르고 비장애 아이들 학원은 아이들 유치하려고 난리라는데 저는 언제나 치료사들 앞에서 슈퍼을입니다. 자꾸만 억울한 마음이 드네요. 네, 너무 안타까운 사연인데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네, 센터비가 300만 원 정도 든다는 말에 더 놀랐습니다. 근데 저는 네. 네, 이 엄마의 사연에 정말 많은 공감하고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네,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실제로 저희 제가 종종 이야기하지만 저희 첫째 아이 서준이 같은 경우에도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고
그래서 저도 27개월부터 치료센터를 다녔는데 뭐 구체적인 금액은 이야기할 수 없지만 저도 서준이 한 5살, 6살 때는 이쪽 사연에 있는 엄마가 말씀하시는 거 이상으로 지출을 했었고 지금도 뭐 크게 다르지 않고 아마 특히 이제 발달 장애가 있는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서는 치료센터비가 굉장히 가정 경제의 많은 부분을 지출로 쓰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정말 이제 아빠도 월급만큼 나가는 집이 꽤 많죠. 제가 알기로는 무슨 그 발달 장애인들 뭐 센터라든지 이런 곳은 국가에서도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장애인들의 가정에서도 지출이 이렇게 심하다는 거는 근데 예. 저는 오늘 이 얘기를 하면서 또 네. 어떻게 보면 저도 참 하고 싶었던 이야기인데 음. 실제로 뭐 바우처라든지 네. 뭐 발달 재활이라든지 이런 서비스가 있어요.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지만 실제로 이 발달센터에 다니는 부모님들께 여쭤보면 물론 없는 것보다는 정말 감사한 일인데 그렇죠. 실제로 그 국가에서 지원하는 이 바우처나 발달 재활의 금액이 실제로 발달센터를 다니는 아이들의 일주일치도 안 됩니다. 그 지원금 가지고 뭐 센터를 얼마만큼 다니시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은 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마 풀타임으로 가시는 것 같아요. 여기도 보니까. 풀타임일 경우에 네네. 그래서 그 금액을 참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힘들지만 네네. 치료를 얼마만큼 하냐의 차이이겠지만 그쵸. 그 국가에서 지원하는 돈으로 다닌다 이렇게 하면은 일주일에 한 번. 그 일주일에 한 정도로 번 가야죠. 위기한가 보네요. 그래서 그 아무래도 현실적인 부분하고의 갭은 있죠. 그래서 저도 사실은 발달 장애가 있는 아동을 키우는 엄마로서는 사회와 국가에 요구 아닌 요구를 하고 싶은 부분이 많죠. 근데 그런 부분도 뭐 저희가 이야기해야 되는 부분이겠지만 이 엄마의 사연 들으면서 이런 생각, 그러니까 이런 환경에 처해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부모님들 되게 많으실 거예요. 이 나중에 우리 뭐 먹고 살아. 지금 이렇게 뭐 갑자기 저축도 안 되고 두려울 것 같아요. 저축도 안 되고 근데 여기서도 보시면 그래도 우리 아이가 나중에 더 나빠지면 어떻게 할까? 또 퇴행하면 어쩌지 하는 걱정, 두려움 때문에 계속 이제 센터를 끊을 수도 없고 하시는 부분이니까 너무 안타깝고 이 고민을 저도 하고 있고 또 많은 장애 아동의 가정에서 하시는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게 실제로 우리가 병이 있으면 의료보험에서 어느 정도 치료가 되잖아요. 그래서 뭐 비급여 부분만 빼고 그건 뭐 선택이니까. 그러고 나서는 우리가 만약에 이게 의료보험에서 국가에서 해주는 의료보험이 적용이 안 되는 병이라면 과연 내가 몸이 아파도 치료를 할 수 있을까? 돈이 없으면 치료를 포기해야 되겠죠. 그리고 저희 어르신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뭐 로봇으로 이렇게 디스크 치료하는 건 비급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실비가 들어있으면 또 얼마를 받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노후에 돈을 얼마나 모아 놓았느냐에 따라서 오래 사세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올해 어떻게 잘 살 것인가가 중요하다라는 걸 어르신들을 보면서 느끼거든요. 왜냐하면 뭐 1,000만 원대 수술을 하신 분의 예후와 500만 원대 수술을 하신 분의 예후가 달라 보이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때 만약에 제가 그 나이가 되어서 선택을 할 때 1,000만 원짜리를 선택을 못하고 내가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대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때 저는 너무 불행함을 느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애기 엄마의 사연이 우리 아이가 이런 자폐 스펙트럼이 있다면 말 그대로 장애인데 이런 장애도 치료가 되어야 되고 교육 지원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돈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는
이런 센터도 못 가고 우리가 그러죠.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들도 얼마나 많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예를 들면 지체장애라든지 발달장애라든지 뭐 시각장애, 청각장애 다양하게 있을 수 있잖아요. 예전에 우리 미국에서 진이라는 13살 소녀가 발견되었을 때 세계가 다 놀랐잖아요. 13살 때까지 그 아이는 밥만 제공받고 어떠한 사회적 활동을 하지 못한 친구가 말 한마디 못하는 모습을 보고 다 사람이 아니라 그냥 짐승과 다름이 없는 상태로 노출이 되었잖아요. 그게 이 사각지대라는 게 되게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두렵고 오싹한 일이다. 근데 그나마 우리 주변에는 센터들이 있어서 그런 역할을 좀 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센터들이 많은 바우처를 받고 이런 그 장애 가족들이 경제적에 있어서는 부담을 가지지 않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 어떻습니까, 대표님?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접니까 또? 네, 이 악역을 하십시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모님과 이용자와 이제 공급자 입장 차이가 일단은 있고 일단 센터 입장에서는 직접적으로 저희가 뭐 지원을 받는 거는 없습니다. 왜 없어요? 그러니까 이용자들에게 바우처 카드를 제공해서 그 금액을 주고 너희가 센터를 선택해서 이용을 해라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받아서 저희가 여유가 있어서 무언가를 제공해 줄기에는 너무 어렵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그러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수업료 자체를 낮춰서 그 바우처 카드를 최대한 많이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도 수익이 나야지 센터를 유지를 하고 하다가 보니까 그럼요. 이런 물가는 계속 오르고 그리고 인건비도 계속 오르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수업료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이런 상황이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비싸지는 이런 상황이니까 그렇다면 저는 또 악역을 맡아서 말씀드려보자면 전략적으로 조금 접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자, 이 우리 자녀분이 어떤 부분이 어려움이 있어서 발달에 장애가 생기고 있을 것인가. 그냥 막연하게 얘는 자폐 스펙트럼이니까 라고 해버리면 너무 아이의 가능성을 없애버리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가능성을 두고 계시기 때문에 치료센터를 끊지 못하고 계속 다니시는 거 그러니까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발달이 뭔지 일단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발달이 뭔지를 생각을 해서 여기에 맞춰서 아이가 어떤 부분이 필요하고 부족한가 이거를 채워주기 위한 센터를 다녀야 되는데 막연히 말을 해야 되니까 언어센터 막연히 발달했으면 좋겠다 놀이치료 막연히 뭘 했으니까 사회성 발달 인지 이렇게 가버리면 너무 중구난방에 돈 낭비 시간 낭비가 아닐까 저는 조심스럽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게 요즘 전문성이 너무 부각되는 사회다 보니까 발달을 너무 어렵게 좀 보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제가 자라면서 언어치료실을 다니면서 자라는 사회가 아니었어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세상이 변했다고. 세상은 변했지만 자녀분도 저도 사람인 게 변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없어도 잘 자랄 수 있다는 조건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하는데 꼭 그 전문성에만 너무 의존을 해야 하나? 뭐 지금보다 훨씬 많이 못 배우신 우리 부모님 세대 그 앞 세대들은 더 많은 아이들을 잘 키우셨는데 그렇다면 저는 그 기초가 무너져 있는데 전문성을 쌓으려고 해서 좀 이렇게 바퀴가 헛돌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조금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폐 스펙트럼 같은 경우는 큰 특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사회적 상호작용의 결여 그리고 한 가지 행동을 반복해서 하는 상동행동 그리고 반영어 말을 따라하는 반영어 사회적 상호작용도 배워야 돼요. 이 사람의 눈을 보고 내가 무언가를 요구했을 때 이 사람이 뭔가 변화가 있다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 퇴행할까 불안해하는 부모의 마음으로 인해 이런 가장 기본적인 아이의 가장 기본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이 건너뛰어지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너는 몇 살이 됐는데
말을 하고 뭐 해야지. 이런 게 조금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것 있지는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사회적 상호작용도 배우니까 하더라고요. 제가 아이들하고 같이 놀면서 생각하는 게 사람들이 자기가 이해할 수 있게 못 배워서 못하는 부분이 너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반영어 같은 경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영어 배워보셨잖아요. 말 따라하면서 배우지 않습니까? 네. 당연하죠. 그런데 이 말을 어떤 상황에 써야 되는지를 알고 있는 것과 단어 카드만 많은데 어떤 상황에 어떻게 이 카드를 써야 되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맞다고 말씀 못 드리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 상황을 이해하고 이런 말을 쓰는 거야를 아이가 이해를 한다면 그렇게 조금씩 써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상동행동 같은 경우도 불안하면 사람이 가만히 못 있어요. 내가 불안하기 때문에. 저는 손을 물어뜯거든요. 어디 늦고 하면 이렇게 손을 막 물어뜯으면서 운전을 해요. 늦었다는 그 불안감에. 근데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문제시 되는 부분으로 보이기 싫어서 이렇게 몰래 뒤에서 손을 물어뜯고 하는데 우리 아이는 아직 인지 수준이 저보다는 낮을 테니 다른 사람은 신경 쓰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나의 불안을 잊기 위해서 그런 과한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런 자신의 불안을 먼저 통제하고 뭐 상황을 조금씩 인지해 나가는 범위를 넓혀가고 뭐 이런 식으로 알려주는 게 아이의 발달을 위해서 좋지 않을까. 그냥 무조건 말은 해야 돼. 뭐 인지 좋아져야지. 뭐 이렇게 하기보다는 이렇게 조금 전략적으로 아이의 발달에 대해서 접근해 보셔서 최대한 치료비를 줄여가는 방향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우선은 아이의 발달이 걱정이 되는데 발달이 뭔지 생각은 해보셨을까?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머님들 상담하고 하면 발달이 뭐인 것 같아요? 이렇게 여쭤보면 때 되면 하는 거, 크는 거요. 맞아요. 때 되면 크는 거. 근데 발달을 뭐라고 정의는 어려워하세요. 그냥 크는 거잖아요. 때 되면 하는 거요. 근데 단순하게 국어사전에 말 그대로의 뜻을 찾아보면 신체, 정서, 인지가 성장 성숙하는 거라고 해요. 크는 거래요. 그럼 이 세 개로 보면은 웬만한 거는 사람의 행동이 해석이 돼요. 그런데 너무 인지 쪽에 몰리거나 뭐 정서 요새는 또 정서도 많이 보듬어 주죠. 근데 신체는 또 걷고 뛰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정상 발달했다고 생각하는 우리 어른들도 신체 운동 발달이 제대로 안 돼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거북목이 계속 늘어나고 있겠죠. 물론 업무 환경도 있겠죠. 저인데. 물론 업무 환경도 있겠죠. 거북목이라는 게 신체 목으로 중심이 쏠리기 때문에 이 작은 목이 못 버텨서 계속 그렇게 되는 건데 변명이거든요. 솔직히 다 까놓고 말해서 일을 24시간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쉬는 시간에 바르게 하고 있으면 돌아갈 리가 없죠. 저는 이렇게 악역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적어도 이 세 영역이 상호작용이 바르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이가 어느 부분을 못하는 게 있으면 이 아이가 이 세 영역 중에서 어느 게 지금 어려워가지고 잘 못해가지고 몸의 움직임을 이해를 못한 건지 아니면 이 상황 이런 상황이나 이거에 대한 원리가 이해가 안 된 건지 아니면 불안해서 너무 신나서 이 상황 자체를 지금 파악을 못하는 건지 이런 거를 조금 관찰을 잘 하셔서 발달은 아이가 하고 있는 건데 맞추는 거는 다른 아이들하고 좀 맞추려고 가는 경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아이가 이 정도 시기에 이거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못 한다는 부분이 걱정이 되시면 그 셋 중에 적어도 하나 어느 게 아이가 비어 있어서 못 하고 있을까를 걱정해 보시는 게 조금 더 생산적이지 않을까. 불안해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별로 조심스럽게 얘기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자꾸. 아니 대표님 센터에는 300만 원 내는 부모님은 안 계신 것 같아요. 아, 네. 저희한테 300만 원은 못 쓰시죠. 네. 근데 진짜 친구들이 스케줄이 보통이 아니에요. 학교 마치고 저녁 먹을 때까지 쭉이에요. 그래서 저희 뭐 새로 오는 친구들도 그 시간을 못 잡아서 못 하는 친구들도 많고 상담해 보면 뭐 그렇다고 다 열려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 이게 좀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느 부분에서 기능을 좀 원활히 해줘야 될까요? 이제 장애인 친구들이 조금 더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고 부모님들도 경제적으로 크게 부담을 느끼지 않으면서 우리가 적어도 보편적인 행복은 느낄 수 있는 그 상황 안에서 이게 이루어져야지 모두가 다 함께 행복한 세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앞으로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나. 정책을 하시는 분들도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신경을 쓰시고 우리가 내년에는 또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그 지방선거에 또 출마하시는 정치인들도 이런 부분에 조금 아무리 소수의 표이고 소수의 의견이지만 소수가 세상을 바꿉니다. 그죠? 그럼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진지하게 고민하시고 이렇게 발전해 가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발달은 같이 해야 되는 거죠, 대표님? 죽을 때까지 하는 게 맞습니다. 네. 현재님 어떠셨어요? 그냥 저는 너무 마음이 아프고요. 네. 그러니까 심 대표님께서 굉장히 현실적인 부분 그리고 아이의 발달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다면 저는 이 엄마의 마음에 대해서 좀 위로와 공감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에요. 아마 이 저희 김해 FM에 저희 지금 목소리를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사실은 장애가 없는 평범한 비장애 아동을 키우는 엄마나 아빠들은 공감하실 수 없는 부분일 수 있어요. 뭐 어떻게 보면 네 새끼한테 돈 쓰는 게 아까워? 이렇게 나오실 수도 있고 그러면은 센터 그만 다니면 되지라고 나오실 수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정말 조금 느린 아이들, 좀 다른 아이들, 특별한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 아이들에게 지금 어떤 돈 쓰는 거 센터비 들어가는 게 아까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더 못해줘서 마음이 아프시고 그리고 이 아이에게 이렇게 하는 동안 엄마도 아빠도 진짜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신 거를 우리가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아이의 발달을 위해서 아이가 조금이라도 더 좋은 삶의 질을 누리기 바라는 마음으로 애쓰시는 거를 너무 알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부분도 저는 이제 비장애 아이들 학원은 아이들 유치하려고 난리라는데 저는 언제나 슈퍼을입니다 하셨거든요. 네. 근데 엄마도 어깨 펴세요. 네. 우리 아이가 장애가 있고 없고와 상관없이 네, 소중하고 아름다운 아이들을 저희한테 보내주셔서 저희 치료사 선생님들 저희 아이 치료사 선생님들한테 그런 말씀 드리거든요. 선생님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운 서준이를 선생님이랑 같이 키우게 돼서 저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이 선생님들한테 저희 같은 팀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 같이 키우시는 선생님들한테 너무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는 선생님도 저희 아이 같이 키우게 된 거 굉장히 소중한 기회입니다. 이렇게 또 네, 저는 저희 아들 그렇게 고슴도치 같이 사랑하면서 자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엄마도 우리 아이에 대해서 너무 자신감 없고 위축되시지 마시고 네, 자신감 있게 어깨 펴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참 자기의 일이 되지 않으면 그 모든 거를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럼요. 네, 근데 저희 맘앤맘 톡톡에서 하는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이신 엄마들 아빠들 사연 많이 보내주시고 이렇게 같이 공감할 수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 이 장애 아이들을 키우는 세상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또 저희 이야기 들으면서 또 같이 공감하고 알아가는 것도 저희에게 굉장히 소중한 기회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예전에 뭐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이제 시험관 아기 할 때 굳이 아이 없이 살면 되지 무슨 그런 돈을 쓰면서까지 시험관 시술을 하느냐 했지만 저는 사실 그런 지원 제도가 조금 활성화되기 전에 이제 아이들을 낳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좀 많이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그 이후로는 나는 힘들었지만 그 이후로 시험관 아기들 그다음에 난임 부부를 위한 지원 사업들이 확대가 되면서 조금 더 보편적이고 조금 더 나도 우리 그 아이를 낳아서 가정의 그 따뜻함 행복을 느끼면서 사는 가정들이 많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그 여러 방송을 통해서 연예인들이나 이런 분들도 나 난임 가정이었는데 이렇게 노력해서 쌍둥이를 얻었습니다. 뭐 이런 방송을 많이 나오다 보니까 매체를 통해서 이제 사람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시험관으로 아기 낳았다면 예전에는 저 사람 좀 이상한 사람 아닐까라고 생각하던 인식이 지금은 그 어려운 것을 해냈어요라는 인식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 배에 주사 놓을 때도 엄청 힘들다던데 그걸 했단 말이에요. 정말 고생했네요. 정말 너무 좋은 일 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우리 방송이 작지만 똑똑똑 떨어지는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다고 했습니다. 네. 이런 인식을 개선하는데 큰 몫을 했으면 좋겠고 아까 우리 서준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그 장애인들과 함께하는 선생님들 어느 선생님들이든 다 감사드리지만 헬렌 켈러의 설리반 선생님 같은 분들 소중한 분들도 우리 5월 스승의 날은 이미 지나가서 6월 이제 더운 여름이 시작되고 있지만 선생님들 더 힘든 시간에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신 대표님 감사합니다. 선생님이시잖아요. 제가 네, 뭐 제가 그럴 자격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충분하십니다. 저는 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네. 좀 덧붙이고 싶어요. 이게 태행할까 불행하다. 태행은 없습니다. 발달에는. 태행은 다시 원래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뜻인데 불가역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절대로 원래 모습으로는 돌아갈 수가 없어요. 다만 이제 계속 변해가는 과정이 발달인데 내가 걱정하는 그런 다시 안 하던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갈까 하는 그 불안이 없어질 수 있도록 더 아이가 할 수 있도록 자극을 줄 전략을 세우셨으면 좋겠고 아이 앞에서 부모가 불안하게 느껴지면 아이 입장에서는 세상 믿을 게 없어요. 뭘 믿고 자신 있게 발달을 해 나가겠습니까? 발달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정되는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 셋 다 지금 발달 중인 거거든요. 그 어려운 걸 해내고 세상에 나온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죠? 그거를 하고 있는데 아이 앞에서는 남신 여신이 돼야 되는데 남신이 뭘 불안해합니까? 여신이 뭘 불안해해요? 아이 앞에서는. 당연히 나도 사람이니까 불안하고 힘들죠. 그런데 아이 앞에서만큼은 그런 모습 보이지 않도록 나를 발달해 나가셨으면 그래서 저희 좋겠어요. 아들들이 저한테 그렇게 자꾸 권투를 하자고 하는 걸까요? 왜요? 여신님한테 감히 건투를 그러니까 저한테 좀 도전함으로써 자기들의 발달이 지금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좀 확인받고 싶어하는 것 체크하는 같아요. 거죠, 체크. 네. 여신이니까 그렇군요. 절대 나에게 여신이. 지지 않을 여신이시니까 오늘부터 카톡에 그 프로필을 바꿔야 되겠군요. 여신이라고. 그래서 아이들이 마음 놓고 발달을 해갈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드는데 뭐 이런 물질적인 환경도 중요하겠지만 그거보다 중요한 게 아이들 아직 단순하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움직이려 하면 그런 안정감이 느껴져야 되는데 엄마가 불안해한다, 아빠가 불안해한다는 아이들은 그 어른들보다 훨씬 빠르게 파악하거든요. 이거를 빨리 파악 못하면 내 생명과 생명 유지에 흔들림이 생기기 때문에 아이들이 제일 빨리 파악을 하기 때문에 어머님, 아버님 당연히 힘드시겠지만 서로 이제 잠자리 들기 전에 안정된 그 순간에 서로 다독여주고 응원해주면서 아이들 앞에서 우린 또 신이 되자, 눈 뜨면 오늘 또 고생했어, 힘내자 이렇게 해주시면서 조금 아이들의 발달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정말 부모님들은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부모님들 계속 보고 하면서 많이 느끼거든요. 정말 대단하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혼자여도 먹고 살기 힘들다고 이렇게 징징거리는데 아이
두고 있는 가정을 이렇게 이끌어 간다는 거는 저는 엄청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당연히 힘들겠죠. 그렇지만 그거를 잘 통제할 수 있는 발달을 스스로 이루어내셔서 오늘 또 버티시고 내일 또 버티셔서 계속 결국은 뭐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우리가 버티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좋게 생각해야지 버티기 쉬워지지 이게 나쁘게 생각하면 끝도 없더라고요. 네. 그거를 아무래도 배우자나 주변인들이 많이 서로 으쌰으쌰 해주는 게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아이의 발달과 부모의 발달도 함께 나도 커가는 거라고 하잖아요. 아이 키우는 거는 그렇게 해 나가셨으면 좋겠다고 응원을 저는 드리고 싶어요. 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사연과 궁금증으로 톡톡 문을 두드려주세요. 네, 사연 보내실 곳은 라디오 중간제시 도시락 골뱅이 네이버닷컴을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RADIO 중간제시 DOSIRAK 골뱅이 네이버닷컴 말머리에 맘앤맘 톡톡이라고 써주시면 저희가 사연을 따뜻하게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저희는 김해 FM 경남 이음방송국 맘앤맘 톡톡 시즌3 오름동행의 심용현 서준맘 아름맘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